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막판 스퍼트 남은 2개월 9월, 10월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모두들 지난달 원서 접수 잘 하셨나요? 그동안 멀게나마 느껴졌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함과 걱정이 앞서기도 하실 텐데요. 마지막 2개월만 잘 보내셔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6, 7월 공부 방법 그리고 8, 9월 공부 방법의 연장선으로 만든 영상이니 이전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저는 9월달인데도 아직 덜 외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탄탄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9월 한 달간 1회독을 꼼꼼하게 한 번 더 했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는 10월부터 시작했어요. 저의 9, 10월 공부 계획표를 보시겠습니다. 9월 한 달간 1순환을 목표로 공법 6일, 민법 5일, 학개론 5일, 중개사법 4일, 공시법 4일, 세법 3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일 어렵고 취약한 과목인 공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은 매일매일 했습니다. 누적 복습이 뭐냐면요. 2일차 때는 1일차 때 공부한 걸 복습하고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3일차 때는 1일차와 2일차 때 공부한 걸, 그럼 4일차 때는 1, 2, 3일차 때 공부한 걸, 그럼 10일째 되는 날에는 1일부터 9일까지 공부한 걸 모두 복습했어요.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통해 기억에 덧칠을 더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외울 게 많은 공법을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9월 한 달간 공법은 매일매일 복습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여기서 1순환 할 때 저는 단원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기본서를 위주로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내용을 다졌습니다. 암기 노트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또 외우면서 병행했습니다. 즉, 기본서, 기출문제집, 암기장 모든 교재를 다 복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서를 볼 때는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이 부족하면 중요한 것들 위주로 또 못 외운 것들 위주로 보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책이나 암기장, 기출문제집에 아직도 내가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 모르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아주 큼지막하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정없이 크게요. 시험 전까지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복습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법의 모든 내용을 복습하고 민법도 이런 식으로 복습하고 학개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도 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그 전보다는 보는 속도가 빨라져 있었어요. 한 과목 전부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전보다는 훨씬 빨라져 있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과목 모의고사를 풀고
2주간 1순환, 1주간 1순환 2번 하고 2일의 1순환 2번 했습니다. 2주간 1순환을 목표로 했을 때는 공법 3일, 민법 3일, 학개론 2일, 중개사법 2일, 공시법 2일, 세법 2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도착해서 모의고사를 제일 먼저 풀고 오답 정리까지 오후 3시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해당 요일에 봐야 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역시 저는 기출 문제집을 중심으로 봤고 그리고 부족한 내용은 기본서, 암기장을 외우는 것까지 반복했습니다. 몇 번씩 봤던 부분이라 암기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역시 모의고사를 매일 한 과목씩 풀었고요. 한 주간 1순환이 목표라 매일 한 과목씩 봤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은 지난 6일 동안 봤던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주에는요, 4일간 2회독을 목표로 했습니다. 즉, 2일간 1회독씩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3과목을 봐야 하는데요. 하루는 공법, 학개론, 세법 이렇게 보고 다음 날은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틀 더 반복하니 시험 전날이 됐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정말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험 이틀 전에 다 끝내두시면 좋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안 그래도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공부할 양까지 부담을 주면 자칫 패닉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전전날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맞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 전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시험날 보는 과목 역순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전, 오후로 시험을 나누어 치르기 때문에 오후 과목, 2차 과목을 전날 오전에 공부하시고 오전 과목인 1차 과목을 전날 오후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날 늦게 본 과목은 다음날 아침에 치르게 되므로 기억이 생생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시험 전날에 밤을 새는 경향이 많은데요. 시험 전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한 페이지라도 더 보고 자려고 밤을 샜다가 시험 당일날 비몽사몽 상태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전날은 일찍 잠자리에 누우세요. 능력의 120%를 발휘하고 올 수 있도록 시험 전날은 여유롭게 공부 스케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해온 공부가 시험 그 순간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나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공부 완성 시점은 항상 시험일보다 앞으로 잡으세요. 시험 공부는 항상 여유 있게 끝날 수 있도록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에 치러집니다. 10월 25일까지는 최소한 한 주 전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시험을 치르더라도 붙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그래야 그때부터 남은 5일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의 완성은 시험일보다 앞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시를 눈에 띄게 크게 하세요. 저는 기출 문제집이 주 메인 공부 교재였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는 모르는 지문, 헷갈리는 지문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했기에 답 체크도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봤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책을 꼼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 보기 쉽게 책에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때까지도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눈에 잘 띄는 큰 표시로 해놓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달 1순환 때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럼 그날 집에 가기 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만 쏙쏙 한 번씩 더 봤습니다. 9월달은 형광펜 중에서도 제일 연한 색인 노란색만 사용했고요. 10월달에는 노란색 형광펜 중에서도 계속 헷갈리고 안 외워지는 것들을 또 따로 표시해야 했기에 노란색보다 진한 초록색 형광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한 마지막 주까지도 끝까지 헷갈리는 부분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눈에 아주 잘 띄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도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면 되니 저한테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시험 직전 암기 방법입니다. 시험까지 한 달이나 20일 정도 남았을 때 평소 암기장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도 암기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이 정도 남았을 때는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고 보고 기본서나 문제집 내용 중에 대부분은 눈에 익고 외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중간중간 안 외워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는 내용보다는 모르는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외웠다고 생각해도 막상 확실하게 외우지 않아서 문제로 나왔을 때 헷갈려서 풀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순환 주기가 빨라집니다. 6일간 한 과목 복습했던 게 3일간 한 과목, 하루에 한 과목, 시험 전날에는 모든 과목을 다 복습해야 합니다. 기본서, 기출문제, 암기장 여러 권을 하루에 다요. 다 복습하려면 책장 넘기기도 정신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들이 흩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 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복습하실 때는 아직까지 헷갈리고 안 외워지는 내용은 간단하게 암기장에 옮겨 적어두시고 그런 것들만 암기장에 모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안 외워지는 내용들이 암기장에 모두 모여 있게 되니 그 암기장 한 권만 보면 돼서 훨씬 편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더 좋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기본서에 모르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 크게 책장 넘길 때 바로 보이도록 별표를 표시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책의 표시를 크게 하면 암기장에 적는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책을 다 뒤져봐야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암기장을 작성해도 책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암기장도 외우고 기본서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헷갈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암기장에 적어 놓고 공략하는 게 저는 훨씬 편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안배입니다.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시험 2주 전에는 과목별로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를 놓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해 보세요. 풀어본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때 OMR 답안지도 갖추어 놓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학원에서 나누어 줄 때 몇 장 더 받았다가 연습할 때 쓰셔도 되고,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인터넷에 프린터에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컴퓨터 채점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OMR 답안지에 마킹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시험 시간에 포함하셔서 시험 쳐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다음 다섯 번째는 실수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전 과목 통틀어 한두 개의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제일 좋겠죠. 문제를 잘못 읽은 경우 혹은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틀린다든지, 이런 실수를 두세 개 이상 하게 되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실수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같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를 통한 연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시험 치는 감을 익혀보도록 하세요. 다음 여섯 번째는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공부 범위를 자꾸 넓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반복해서 외우고 다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는데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불안한 마음에 새 책을 자꾸 사게 되고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면 새로 알게 되는 내용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숙지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공부 초반이라면 범위를 넓혀도 되겠지만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넓히는 것을 멈추고 이미 공부한 교재의 내용을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때까지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 범위를 넓히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제 멈추시고 다지기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오히려 교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이 생겨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시험이 다가올수록 줄여가는 공부를 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고 암기장에 적힌 외우는 범위도 계속 압축해서 줄여가셔야 합니다. 외우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난번에 확실히 외워둔 부분은 이번에는 안 외워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모든 과목, 모든 범위를 다 훑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줄여가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번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흔히 어떠한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힘만 빠지게 되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고 나약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만 복잡해지고 상대에게 혼신의 힘을 다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만 더 하면 이겨, 조금만 더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끝이 보이기 때문이죠. 끝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렵고 막막한 마음은 같을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의 당락을 가르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또한 아주 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시험에 붙고자 하신다면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요. 나의 합격 확률이 처음에는 아주 낮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100%의 합격률도 없고 0%의 합격률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합격한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그중 나에게 가장 맞는 공부 스타일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